안녕하세요 여러분, 양킴 채널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TV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의 2분기의 매출은요 780억 정도 수준이고요, 연간으로는 20% 성장했습니다. 그래도 이 실적 발표 이전에 주가가 빠지는 거에 비하면은 20% 성장했네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프리카 TV는 크게 두 개의 사업 부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로서는요. 하나는 플랫폼 부문입니다. 여기에 기부 경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기부 경제는 그 별풍선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플랫폼 부문의 매출이 583억, 동기 전년 대비는 15% 성장을 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3% 감소했습니다. 또 광고 매출은 연간으로 42% 성장을 했고요. 이익은 연간으로 8% 성장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근데 이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은 이용자 수 감소, 그러니까 이제 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또 2분기 실적 발표 이전, 이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도 정말로 시장에서는 좋지 않게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이용자 수 감소의 여파를 별로 느끼진 못했어요. 왜냐면 매출도 그래도 20% 성장을 했으니까요. 광고 매출도 이렇게 고성장을 했고요. 물론 이 광고 매출은 40% 성장을 했지만 작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에서 올해 광고 매출의 가이던스를 연간 60% 성장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1분기부터 약간 잘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애널리스트가 뭐 가이던스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답변으로 일단은 2분기까지는 지켜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를 4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매출은 우선 전 분기로 분기 대비 3% 감소했는데요. 우선은 이 플랫폼 매출은 기본적으로 1분기와 4분기가 엄청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적인 요인이 우선 있었고요. 그런데 확실히 유저가 감소한 영향이 그래도 플랫폼 매출에서는 어느 정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유저 수가 그래도 증가를 해야지 그 속에서 이제 페잉 유저도 증가를 할 텐데요. 확실히 유저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 페잉 유저도 어느 정도 감소를 했고요. 네, 이 플랫폼 매출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이었던 거는 이 알프라고 하죠. 이게 한 명당 지불한 평균 금액인데요. 이게 이번 분기에도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페잉 유저가 감소하면서 별풍선 매출은 감소했지만 이 플랫폼 부분의 기능성 아이템 매출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부분은 그냥 뭐 퀵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퀵뷰라는 게 그 방송에 입장을 할 때 광고 없이 입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로 치면은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퀵뷰가 연간으로 25% 성장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퀵뷰는 아직 플랫폼 매출에서 엄청 작은 부분이지만 뭐 그래도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선 알프 한 명당 지불한 평균 금액이 증가했고 이 퀵뷰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봐서 확실히 충성 고객은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계속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말하는 거는 충성 고객은 여전히 탄탄하다, 엄청 좋다, 코어 고객이 이탈이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번 실적에서도 그래도 알 수 있었고요. 이 퀵뷰 매출을 그냥 뭐 잠시 뭐 보면은 플랫폼 매출에서는 아직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작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 퀵뷰 가격이 뭐 다른 뭐 라이브 플랫폼인 트위치나 아니면 또 뭐 유튜브 프리미엄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요. 진짜 정말 싸거든요. 뭐 한 10년 동안 가격을 전혀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랫폼 내에서 어느 정도 유저가 증가하고 이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이 확실히 어느 정도 쓴다면은
가격을 올릴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플랫폼 매출, 이 퀵뷰 매출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매출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매출은 연간으로 40%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광고 부문에서 이 큰 부분, 이게 컨텐츠 광고 매출이거든요. 이거는 연간으로 50% 성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죠. 우선은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 광고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근데 광고 매출이 뭐 40% 성장했다, 그리고 컨텐츠 광고도 50% 성장을 했지만 현재 광고 매출의 이 수준만 놓고 보면은 정말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광고가 매출이 네이버 광고 매출의 100분의 1 수준이고, 이용자 수당, 한 명의 이용자당 광고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를 봤을 때도 거의 네이버의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근데 플랫폼의 이용 시간은 압도적으로 아프리카가 높거든요. 근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광고 사업을, 제가 아프리카를 가끔씩 봅니다만은 광고 사업을 확실히 잘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 미디어의 가치에 비해서 아직까지 광고 매출은 정말로 아쉽습니다. 우선은 그냥 아프리카의 광고 사업을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플랫폼 내에 자체 경쟁력 확보에 일단은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이곳저곳 엄청나게 때려 부어서 실적을 높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유저들의 반발심을 살 수 있으니까 일단은 플랫폼의 경쟁력이 확실히 설 때까지는 유저들의 이탈을 막자라고, 이런 식으로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하다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아프리카가 본격적으로 광고 사업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성과가 지금 작년부터 어느 정도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 플랫폼의 가치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광고 사업도 할 게 정말로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부문의 성장에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 현재로서는 광고 사업에 대한 향후 성장성이 제가 아프리카의 주식을 산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익을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은 20% 성장을 했는데 이익은 8% 성장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건데요. 이 비용도 한번 봐야 됩니다.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채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우선 이제 아프리카도 개발자를 많이 뽑다 보니까 이 인건비 상승에 이 개발자의 채용이 인건비 상승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또 개발자가 워낙에 귀하다 보니까 많은 연봉을 줘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또 이 비용을 보면은 중개권료 이게 증가를 했고요. 또 이 광고의 지급 수수료가 꽤나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연간으로 59%나 늘었는데요. 근데 광고 매출이 연간으로 40% 늘은 거에 비하면은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광고 사업이 궤도에 올라와 있진 않아요. 지금 아직 고도화되어 있진 않고,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 세일즈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지급 수수료도 많이 지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 수수료가 많이 증가를 했다. 우선은 광고의 외형 확장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일즈를 많이 하면서 수수료가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광고주와 마케팅 협업 서비스를 개시했고 어느 정도 이 플랫폼의 고도화가 일어나면은 이 광고의 지급 수수료는 많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인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에 광고 사업의 수익성은 엄청 나거든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는 사실 그 정도는 전혀 못 따라갑니다. 지금은 광고 사업의 외형 확장에 큰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광고 사업에서 수익성은 현재 아직 좋지 못하다. 그래서 광고 매출이 늘은 것이 이익의 고도화에 이르지 못했고 수익성은 아직까지는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프리카의 대표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거는 사실 별풍선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별풍선이 감소하고 광고 매출은 올라가는 상황인데 현재 아프리카 광고 사업 부문의 수익성은 고도화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별풍선 매출은 전 분기 대비해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익이 생각만큼 증가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프리카는 성장 속도의 문제이지 구조적인 성장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점점 모든 것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이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광고 시장도 예외가 아닌데요. 정말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아프리카가 그래도 플랫폼으로서 이 라이브 플랫폼으로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섰기 때문에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은 정말로 연간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은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아프리카 TV의 약간 뭐 해자라고 할까요? 해자라고 한다면 다른 라이브 플랫폼에 비해서 이 기부경제 매출이 높다는 거죠. 뭐 다른 아프리카 TV로 치면은 이 기부경제는 별풍선이고 뭐 다른 플랫폼은 뭐 도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매출이 정말로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부경제 매출과 작년부터 광고 사업이 본격화됨으로써 이익이 정말로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 이익을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자체 VOD 제작이라든지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러한 투자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부터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많이 하면서 유저풀을 정말로 많이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에서 만약에 좋은 성과를 보인다면은 독점적인 라이브 플랫폼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많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또 성장 속도는 빨라질 수 있겠죠. 뭐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TV의 주가는 뭐 거의 뭐 가치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아프리카 TV는 구조적인 성장주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투자에서 성과가 잘 난다면은 앞으로 고속 성장도 계속해서 할 가능성도 꽤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치주로서 평가를 받는 것은 너무 박하다. 현재는 너무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킴 채널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석 자료 등을 영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킴 채널이었고요. 감사합니다.